요 자료 보면 타자격시험 기출 문제 중에서 일반 소득세 관련 문제인데 일반 소득세 문제가 몇 개 안 돼서 여기에 오늘 배운 양도소득세 문제 3개까지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보죠. 자, 그럼 타자격시험 중에서 이번에는 소득세, 일반 소득세하고 관련된 문제. 자, 1번. 이거는 세무회계시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인데 신규로 사업을 했다. 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해도 연도 중에 이 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야 돼. 자, 1번은 틀렸어요. 자, 납세지 나오면 무조건 납세지 문제를 풀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여 푼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국세 납세지는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 만약에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 이렇게 순서로. 이제 국외로 잊어. 자, 국외로 잊어. 우리나라를 떠났으니까 12월 말까지 계속 살고 있는가요? 우리나라 날라버렸으니까 우리나라 떠난 날까지인가요? 떠난 날까지. 자, 떠난 날까지. 그럼 12월 31일까지 아니라 출국일까지. 연도 중에 사망했네요. 연도 중에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날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자,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자, 죽어버렸으니까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차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 요 지문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올해 다른 자격시험에서 저 지문이 여러 군데에서 비쳤어. 저 지문이 여러 군데. 자, 확정신고는 무조건 소득세, 취득세 생각하세요. 취득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정리를 끝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확정신고 너 사망일까지 여기서 발생한 것을 여기서부터 플러스 몇 개월 안에 확정신고해라. 그렇죠. 6개월이에요. 다음 년 또 5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플러스 6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 6개월 안에 정산을 끝내셔야 돼요. 자, 일단 사망을 해버리면 무조건 사망해버리면 상속개시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모든 세금은 6개월 안에 정산이 끝나야 돼. 그다음 이제 5번 거주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날짜 한 번도 안 배웠죠. 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나라에 주소 두고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살고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자, 6개월이면 대략 6개월은 날짜로 계산하면 183일. 오, 아시는 분 있었어요. 180일이 아니라 183일. 183일 이상. 183일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 올해까지만 183일.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냥 183일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번 연도에 183일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예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라. 여기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에 들어있는가? 2번에 들어있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납세지하고 관련된 지문들은 상당히 출제위원들이 좋아해. 납세지는. 자, 2번 문제. 이것도 요 세무회계 시험이네요. 신탁에 기속되는 소득은 신탁. 자,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를 그랬는가요? 챙겨간 사람. 주머니로 챙겨간 사람 누구? 수익자. 그래서 수익자. 그런데 신탁 발생 소득은 신탁 이익을 받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 자, 두 번째.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누구? 그렇죠. 정해지지 않았으면 위탁자. 또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다. 지배 통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소득은 누구 거? 위탁자 거. 위탁자에게 기속된 것으로 본다. 자, 4번.
4번 좀 어려울 거예요. 신탁 재산의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뭔 말이에요 이거? 자, 신탁 재산에서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설정한 경우. 자, 누구로 정해놨는가요? 위탁자로 정해놨죠. 위탁자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경우는 누가 세금을 신고한다? 그렇죠. 위탁자가 신고하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배웠네 이거. 안 배웠는데 이런 질문도 있네요. 문제 풀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또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 신탁업. 그러면 신탁에 기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은 앞에서 우리 뭐하고 똑같은가요? 그렇죠. 사업소득하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서로 묶어서 장부 기장해라, 구분하여 기장해라. 그렇죠. 똑같은 구분 격리해라. 이 격리라는 게 뭐냐면 장부 회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격리라는 말이 회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회계 장부를 처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자,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몇 번에 틀려 있는가? 1번. 1번 틀렸어요. 이게 올해 시험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신탁 재산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총괄 문제예요. 이 문제가 위수탁 관계에 대한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제일 가장 내용이 다 풍부하게 돼 있는 문제가 이 문제 하나예요. 이제 3번 이제 세무사 문제네요. 올해 세무사 문제가 이렇게 났어. 똑같네요.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뭐하여? 그렇죠. 구분하여 계산한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확정신고. 일반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하게 돼 있는가? 5월 달.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데 성실한 사람에게는 한 달 더 줘. 한 달 더. 그래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요. 이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요. 그러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성실한 사람은 6월 말까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 사업자라는 것은 세무사한테 회계장부를 맡기고 성실하게 세무사가 기장 작업을 다 대행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고? 6월 말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5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성실신고 이 말이 나오면 6월 말,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니었을 때는 5월 말. 혹시 이번 달 혹시 모의고사에 성실신고 사업자다 아니다 구분이 나오면 꼭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 달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분리과세 나왔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라는 것은 주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는가? 2천만 원 이하. 자, 여기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확정신고, 세금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틀렸네요. 자,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종합소득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소득 있다.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정신고 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모든 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1,000만 원만 초과되면 종합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플러스 몇 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2개월 동안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주택임대에서 세무회계에서 나왔던 시험이네요. 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자, 주택 2개네. 2개를 가진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면 2개밖에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 받으면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제 한 개의 국내 소재 주택을 우리나라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월세를 받으면 우리나라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월세를 받으면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자,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경우가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기, 준, 시, 가 얼마가 초과된 주택이라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 하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지문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이런 지문이.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나온 지문 중에 우리 시험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지문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는 원래 한 개를 임대내주고 받은 월 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데, 단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이고 12억이 초과된 주택이라면 과세 안 한다? 한다. 외국에 있는 거 12억이 넘어야 과세한다? 안 넘어도 과세한다? 안 넘어도 과세한다. 자, 이제 3번. 3주택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이하다. 3억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되지 않는다? 자, 3주택 이상이고 3억 이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3억이 초과해야 과세니까 3억 이하면 과세 안 된다. 맞았죠? 3억 이하니까 과세할 일이 없다. 3주택이 넘고 3억을 뭐 해야 세금 물리니까? 초과해야 물리니까 반대로 3억 이하는 세금 물릴 필요 없다. 자, 4번.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둘이 합쳐서 주택수를 판단한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합쳐서. 이 경우는 합산하여 판단한다. 주거용 건물 이외,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결손금, 주택 임대가 아닌 상가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문제 5번. 또 임대 세무회계 시험이네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이런 거예요. 주택 임대. 외국에 있는 1주택자, 외국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자, 과세한다.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을 2개예요. 임대주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자, 2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 안 한다? 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과세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국내, 우리나라에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 안 한다? 한다. 과세한다. 자, 이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만 비과세다, 상가도 비과세다? 주택. 여기서 주택을 판단할 때는 상시 주거용이다, 그냥 공부상 주거용이다? 상시. 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는 건 상시 주거용이라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요 지문도 4번 지문도 작년에 개정되고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동그라미 4번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이다, 주거용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공부상으로 주거용이다, 실제 주거용이다? 실제 주거용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네. 계산 문제 딱 나오면 풀려고 달라드려야 된가요? 그냥 포기하려고 해야 된가? 풀려고 해야죠. 풀어봐야죠. 이 정도는. 2025년 기속 주택 임대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봐라. 자, 면적은 40일 넘는 나네. 그 소형 주택이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소형 주택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A, B, C는 전부 다 일반 주택이란 이야기예요. 자, 월 임대료. 매월 임대료인데 2025년치를 구하라겠네요. 자, B주택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이니까 2025년도에는 몇 개월치 임대료를 받으면 된가?
그렇죠. 12개월. 12개월치 받으면 되네. 그러면 12개월치 받으니까 얼마? 1200. 그럼 이제 C주택.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이니까 이 60만 원도 몇 개월분 받으면 된가? 이것도 12개월. 12개월치 받으면 돼. 그러면 12개월 받으니까 얼마? 720. 그럼 두 개 합치니까 총 얼마? 1920. 자, 여기서 월 임대료는 1920 받았어, 이제. 1920. 그럼 간주 임대료 계산해 봐야죠. 자,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 그럼 여기서 월 임대료는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920. 자, 1920. 이제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자, 보증금 다 더해 봐. 보증금을 다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8억 5천. 자, 8억 5천에서 빼기 얼마? 3억. 알았었어요. 3억. 3억 빼. 자, 그럼 8억 5천에 3억 빼고 곱하기 몇 프로? 60%. 곱하기 60%. 다시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 몇 프로? 4%. 이자율 4%. 자, 빼기. 자, 여기서 빼기. 배당에서 발생한 거. 배당에서 발생한 거 얼마가 있다? 140. 140만 원 있어요. 그럼 140만 원 빼주고 자, 계산해 봐. 그러면 8억 5천에서 3억을 빼. 그러면 얼마? 5억 5천. 5억 5천에서 60% 곱하니까 3억 3천. 3억 3천에다 4% 곱하니까 그 암산이 돼요, 그게? 1320. 미리서 계산해봤네요. 1320에서 140을 빼니까 1180. 그러면 이제 보증금 여기서 발생한 1180. 그럼 간주 임대료 1180하고 월 임대료 1920하고 합치니까 3100. 3100. 그럼 3100 있으면 여기 있네. 2번. 맞았네. 와, 맞아버렸네. 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똑같이 계산식만 알면 부를 수 있어요. 주택의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다 더해. 보증금을 더해서 보증금을 더할 때 여기 일수가 전부 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걸려 있으니까 총 12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적수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1년치를 내줘. 그럼 1년치 내니까 전체 보증금에서 먼저 기본 얼마를 빼라? 3억.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빼기 이자 배당 소득 끝.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로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럼 답이 3100. 이 정도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모의고사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겠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예? 자, 이제 7번. 7번이네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걸 찾아라. 자, 과세되는 거요. 골프이용권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 기계 안 된다. 상표권 안 된다. 사업적으로 상가를 판매했으니까 너는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이게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니까 너도 틀렸네요.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1번이 답이네. 자, 문제 8번. 또 옳지 않는 거. 기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답이네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 비상장 주식 대상, 토지 건물 대상. 자, 9번. 똑같이 나왔어요. 포함되는 거. 우리나라 거네요.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것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기계 안 된다. 단독 안 된다. 등기가 안 됐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럼 답은 4번. 자, 다 풀었네요.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가 보죠? 자, 이분이네. 누군지 아시죠? 네,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신 분. 자, 끝까지 싸운 자가 결국은 이깁니다. 끝까지 싸운 자가 결국 이긴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된대요. 중간에 포기하면 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싸우시래요. 네? 제가 그런 말 아니에요. 저 유명하신 분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내년에 또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려고 끝까지 가야 된가요? 포기해야 된가요? 끝까지 가죠. 오기라도 끝까지 가야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내년에 온가. 그러고 끝까지 우기셔야 돼. 나는 절대 내년에 안 온다. 올해로 끝이다. 이제 내년에 볼 일이 없다.
내년에 실무에서는 본다는 거지. 학원 강의로는 내가 절대 안 온다. 오기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 힘들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는데 중간에 완전 쉬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일반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부까지 타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원문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원문 통지문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다른 시험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12주 차에 요것들을 다 지문으로 다 바꿔. 지문으로 완전히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조세 총론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지문 한 줄씩 한 줄씩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맞는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 지문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주 차에서는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타자격시험 기출 지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면 올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풀었던 계산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푸세요. 딱 한 번만 더 풀어보고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그냥 숙달만 되면 다른 거 숫자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진짜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계산 유형은 나오면 오늘 나왔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 속하니까 그거 풀면 다른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